비접지 3상 3선식 하고 다중접지 3상 4선식 배전 방식. 직접 접지냐 비접지냐는요. 3상 3선식이냐 3상 4선식이냐 이겁니다. 그냥 3상 3선식에는 접지가 안 돼 있으니까 지락전류가 적겠죠. 중성전 접지 방식과 유도장에서 건절가보 통지 생각나시나요? 건전상에 건절, 절연 레벨, 과도 안정도, 보계등이 동작, 통신선의 유도장에 지락전류, 건전상의 이상전압 상승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신선의 유도장애하고 이런 부분 나올 거예요. 아까 배우셨죠? V결선을 할 때는 이용률이 몇 프로라고요? 예? 86.6? 예? 출력비가 57.7%. 예.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여기 뭐라고요? 단상 이성식에 비해 동량은 감소되고, 아까 75% 나왔죠? 단상 3성식은 몇 프로로 감소되고요? 37.5%. 3상 4선식은 몇 프로로 감시되고요? 33.3%. 예? 그걸 이제 통짜배기로 외우시라고. 오늘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지 그래도 한 6시간 됐네요? 지금. 사람이 1시간 지나면서 이제 설설 잊어먹었죠? 한 글자씩. 자, 단점. 전압이 상승된다. 지락전류가 작게 흐르는 대신 뭐라고요? 전압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류가 작게 흐른다고요. 항상 뭐가 좋으면 뭐가 안 좋습니다. 다중접지 3상 4선식 보시면 되고요. 반대니까 비접지 반대. 지락전류가 매우 크다. 유도장애가 크다. 차단기가 대전류를 차지할 기회가 많아진다. 요게 보시면 유효접지의 개념으로 이제 나오죠. 다중접지 하면은. 유효접지의 장점 뭐죠? 지락전류가 작다. 장점. 절연 계급이 예? 절연을 적게 할 수 있다. 건절가보 통지에 뭐였죠? 갑자기 생각났네. 장점이 계유충차. 예? 차지열과 계유충차. 차단 용량이 커진다. 예? 차단 횟수가 많아지고, 여기 지락전류, 기계적 가전류 강도가 있고, 사지열과 과도 안정도 측면이나 뭐 이런 부분 나올 거예요. 계유충차, 계통의 안정도, 유도장애가 많아지고, 충격이 많아지고, 차단 횟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장점하고 단점, 이게 단점 아닙니까? 계유충차, 계통의 안정도, 나빠진다. 과도 안정도가 나빠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물고 가면 유도장애 나빠지고, 충격이 커진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내용들 가지고도 이제 갖다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효접지, 직접접지 다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용률. 이건 보시면 되고, 수용률. 아까 다 설명드렸죠? 수등하. 뭐라고요? 최설, 각각체, 합체, 평체. 예?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지 이제 2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예? 아까 거는 6시간 됐는데. 오늘 2번이나 설명드렸는데요. 자, 수용률은 뭐라고요? 최설. 부등률은 수등하. 각각체, 합체. 각각체, 합체. 보이시죠? 그래. 부하율은 평체, 평균, 최대. 이렇게. 다 설명드렸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시시콜콜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최대 수용 전력, 변압기 용량 결정 과정에서 아까 있었죠? 어떻게 하라고? 부등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수용 전력 고려하고, 수용률 고려하고, 이런 부분. 여러분 배전에서 배우셨던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율까지 고려해가지고 뭐 630이다, 800이다, 1000이다, 1500이다, 1250이다, 1100이 나왔다 그러면 1250을 쓸 거냐, 1500을 쓸 거냐, 1600을 쓸 거냐. 딱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여유를 고려해가지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변압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10년을 써야 됩니다, 최소. 그 안에 부하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 부하, 부하율, 수용률, 부등률. 수용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등률을 고려하고 그 부등률의 부하율을 보고해서 최대 부하를 고려해가지고 변압기 용량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다 보니까 좀 헷갈린 겁니다. 뭐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아예 동그라미로 그려놓든가 아니면은 위, 아래로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든가 하면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아까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플로우 차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송전전압 격상 왜 올려줘야 될까요? 용량을 더 많이 보내줘야 되니까. 아까처럼 부하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대전력 수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원 설비가 대용량화되고 원격화하다 보니까 왜 여러 개를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큰 거 한 방으로 쓰자. 뭡니까? 히로시마에 원폭 한번 딱 투하해버리니까 그냥 손 들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손 안 들까 하다가 이제 한 번 터트리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 또 한 번 또 터트리거든요. 작은 거 한 방. 예?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손을 들었죠, 그냥. 큰 거 한 방 터뜨리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사실. 얘도, 보시면은, 입지 확보난으로 송전건설의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하는 늘어났고, 대전력 수송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멀리서 보내줘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대용량으로 보내줄 수밖에 없더라. 그냥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냥. 근데 뭐라고요? 전력 수요 급증, 대전력 수송 필요, 전원 설비 대용량화, 그 다음에 송전선로 입지 확보난 이런 식의 키워드를 가지고 딱 여기도 있죠. 전력수의 지속적인 증가, 대단위 발전단지 건설 필요, 대용량 전력 수송 설비 필요. 그래서 765 송전전압 격상 이게 필요해졌다. 이런 식으로 요것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던가 1, 2, 3, 4를 유도를 여러분들이 왜 그림으로 자꾸 그려버릇 해보시라는 얘기죠. 눈에 띄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여기 사실 어떻게 됩니까? 한 줄씩 더 늘어나죠? 네 줄짜리가, 여기 세 줄짜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6줄이 되고 7줄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다가 이제 그림들. 이렇게만 딱 해놓으면 좀 뭐 하니까 옆에 또 그림 그리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전력지도 하나 그려가지고 발전기에서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 뭐 그림을 그리든 지도 같은 걸 그리든. 왜 765니까 우리나라 765에 지금 현황 같은 걸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두 군데 있죠? 안성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저 태백에서 신가평으로 오는 부분. 그렇게 두 개 그림을 이렇게 765를 딱 그려놓는 겁니다. 왜? 765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팁이란 얘기죠, 왜? 뭔가 표현할 때, 여기 765를 얘가 지금 알고 지금 쓰고 있구나. 왜? 765 설비를 지금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자, 용량 부분. 대규모로 전력 수송이 용이하다. 몇 배? 저기, 200km 기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3, 4호는 800 정도가 된다고 3, 4호가 2000 아니었었나요? 3, 4호가 2000이고, 2000 정도가 되고요. 이해죠. 예. 근데 이게 2회선일 경우 이제 좀 틀려진다 보니까 이제 8400이 아니라 이게, 예. 이게 2회선 기준이 있으니까 4000 얼마인데, 이제 2회선이기 때문에 8400이 되는 거고요. 예. 그 154가 300. 그리고 3, 4, 5가 2000, 그리고 765가 8400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자료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4.7배. 왜? 전압의 자성이 필요하니까. 3, 4, 5가 765하고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2배가 넘지 않습니까? 약간. 예. 765를 3, 4, 5로 나눠보시면 2.2배 정도 나올 겁니다. 2.2, 몇 배. 이렇게. 국토의 효율적 이용. 아까 뭐라고? 765는 한 기당 160평. 그리고 3, 4, 5는 60평. 근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용량당. 용량적으로 보면 얘는 19평이고 쟤는 33평이니까 얘도 57% 또 나오네. 여기 또 써먹으면 되겠네. 57%가 뭐라 델타 결선에서 V 결선으로 나올 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기도 57% 있으니까 그런 것도 기억해놨다 또 써먹는 겁니다. 건설원가는 매우 적다. 왜? 이거는 뭐냐? 1기가와트당 건설원가죠.
765는 100m, 80에서 100m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건설원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데, 뭐, 송전 전력에 비한 건설원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송전 손실도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송전 손실 줄어들죠. 그래서 뭐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전기 환경적 장애. 장애 현상은 이제 중요하겠죠. 설비, TV 전파, 풍소음. 아까처럼 전압이 크다 보면은 유도가 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고스트가 뭐죠? 유령입니다, 유령. 예? 그래서 유령처럼 뭔가 나타나는 거죠. 지지직거리고, TV에도 보면 지지직하고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왜 전압이 세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니터를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캠코더로 찍으면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평 주파수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한 번씩 쏘고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는 하나로 보죠. 근데 이게 하나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한 번씩 쏘는데 그걸 빨리빨리 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계속 있는 것처럼 보는 건데요. 근데 우리 눈은 그렇게 못 보는데 캠코더나 이런 걸 보면 이제 한 번씩 뚝 이렇게 내려가죠. 걔는 보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해상도에 따라서 틀려지죠. 요런 것들은 그냥 딱 전체적으로 투영하는 거고요. 옆에서 수평 주파수. 그래서 요 반응 속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런 것들도 TV 사실 때 반응 속도가 1ms, 2ms 있거든요. 1ms짜리는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잔상이 안 남죠. 2ms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 얘가 색깔이 변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죠. 잔상이. 풍소음. 아무래도 돌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소음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게. 전압, 정전유도, 지상, 전개 강도, 코로나 잡음, 소음, 오존. 왜? 전압이 높으니까 오존이 파괴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겠죠. 오존이라는 건 어차피 이 공기가 파괴되면서 발생되는 게 오존 아닙니까? 그 오존에 의한 부분들이 뭐니까 극에 가면은 뭐 오로라 이렇게 보여지죠. 그게 사실 거기서 이제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 거. 공기가 파괴되면서 그 오로라가 이렇게 빛이 쫙 멋있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쯤 나오느냐? 겨울쯤에 많이 나옵니다. 왜? 여름보다 왜? 그때는 이제 그 공기가 차가운 상태에서 왜 우리도 보시면 습도가 많고 이럴 때 보시면 코로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걔도 그때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전류, 전자유도 자기 영향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랜덤 소음, 험소음. 랜덤은 이제 그냥 비주기성이라는 얘기예요. 아무 때나 생기는 게 랜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랜덤 하면은 1번 나왔다가 7번 나왔다가 3번 나왔다가 뭐 9번 나왔다가 이렇게 지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소음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거. 흠소음은 이제 흠하고 이제 하죠. 계속 이렇게 깔리는 거. 이렇게 깔리는 거 하죠. 네, 랜덤은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소음들도 막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음을 대처하기 위해서 스파이럴 풍소음 저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아지는 거 있거든요. 거기 765 도티에다가 거기에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소음 저감 대책을 해서 여기다 감아준다. 여기 지금은 직경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765에 직경 2.9 이상의 소도체를 6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스파이럴 로드라고 해가지고 765 도체가 6도체가 있죠. 그럼 6도체가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감아주면 돼, 이렇게. 선을, 바깥에, 용수철처럼, 심처럼. 그걸 감아주면은 그 소음이 줄어듭니다. 스파이럴 로드라고. 그런 부분들. 그게 있습니다. 관연도 문제도 나왔을 텐데, 그거는 이제 송배전 기술용어 해설집에서 스파이럴 로드를 한번 쳐가지고 찾아보십시오. 스파이럴 로드 한번 찾아볼까요? 스파이럴 로드 129니까 140페이지 찍으면 딱 나오거든요. 스톡 브리지 댐퍼에 스페이스 댐퍼에 요 그림들 다 보이시죠? 전선의 풍선 뭐라고요? 스파이럴 로드
18로또는 전선의 풍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전선에 치부하는 거로 아모로또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뭐라고요? 이렇게 감아준다고요. 예? 그게 로또 치부 방법 이런 거 알고 계시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책을 한번 싹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고 요게 뭐다 대충 알고 있다가 요게 그거다 그러면 거기에 저런 거 그림 하나 더 그려주는 겁니다. 지금 아까 그런 답안지에 저런 그림 하나 더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알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감아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감아주는 거 그림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480 스퀘어에 뭐예요? 여기 480 스퀘어에 여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도체를. 풍소음. 그럼 여기 이제 그런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대체 뭐 보시면 되고 지상고를 확보해라.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몇 미터 이상 메타당 3.5kV 이하가 되도록 해라. 1m에서 지상고는 28m 이상을 해줘야 된다. 예? 다른 데서는 7kV 이상이 돼도 지상고는 19m를 해줘야 된다. 왜? 기타 산지 같은 거는 지상고를 올리기가 힘들죠. 올리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출입이 빈번하다는 건 자동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삿짐 차들 가다가 이렇게 딱 보다 보면요. 사고 사례들 보면은 여러 가지도 많습니다. 예, 위에 이거 열어놓고 그냥 열어놓고 가다가 교각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넘어진 것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내가 2차선을 가고 있는데 1차선에 차가 서 있죠. 그럼 저쪽에 차가 안 보입니다. 저쪽에서 차가 좌회전하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왜? 왼쪽에 차가 시야가 가려가지고. 근데 이제 비보호 좌회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보호라는 거는 직진 시그널에 좌회전을 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선을 침범하면은 보호를 못 받죠, 거의. 근데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앙선 침범을 한 경우는 조금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차가 쳐가지고 내가 중앙선 침범했다. 이건 물리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가고 있다가 차가 2차선에서 1차선을 끼어들었습니다. 피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중앙선 침범했을 경우. 이런 것들은 예외 규정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이제 보시면은. 그런 것들도 알고 있다. 나중에 중앙선 침범했어도 이제 말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알고 있으면. 이거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저쪽에서 아니라 그래도, 물론 요즘은 블랙박스가 다 있어가지고 안 되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점, 고주파 때문에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부분. 거리 계정이 언더리치가 된다. 예? CT가 과도 특성이 되기 때문에 뭔가 포화되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건 보호계정기 측면에 있습니다. 전부 다 보호계정기 측면에서 뭔가 받아들였을 때 이런 것들을 잘 검지하기가 좀 힘들어지더라. 전압도 올라지고 그다음에 개통도 막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2차 아크전류. 성전설로 사거 시에는 아크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소호해 주기 위해서 뭘 쓰죠? HSGS 고속도 접시 개폐기. 아크를 빨리 대지로 방전해 주지. 왜? 765는 워낙 크다 보니까 힘이 센 놈이니까 충격이 크니까 765 그래서 HSGS가 나오는 겁니다. 765 하게 되면은 HSGS 딱 컨셉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컨셉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선로 충전 전류 뭐라고요? 시성분이 크다고요. 시성분이 그러다 보니까 전압도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시성분이 있게 되면요. 송전설로 보호 방식에서 양단절을 비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틀려진대요. 사실상 여기 이렇게 케이블이 있고요. 여기에 CT가 있고 여기 CT가 있어서 위상을 비교를 합니다.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고 대략 얘도 이쪽으로 갑니다. 거의. 그러니까 R상, S상, T상이면은 선로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 위상이나 얘 위상이나 얘 위상이나 거의 비슷하겠죠? 이런 식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시성분이 있게 되면 여기 케이블이 이렇게 길게 되면 시성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거꾸로 치고 들어오죠. 그러면 위상이 반대로 됩니다. 요 한 대 위상에 얘가 이렇게 틀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180도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우리가 모선보호 방식 같은 데서 어떻게 했죠? 위상이 이렇게 같이 본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반대로 되면 실제로 사고는 아닌데 사고처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진상전류에서. 이 얘기는 그겁니다. 선로 충전을 해서 송전선로 전류차가 가다 보니까 양단전류 위상을 비교하는 위상 비교 방식의 부동작이 된다. 충전전류를 보상하는 방식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전류차동에서는. 왜? 차가 생기죠. 위상이 반대죠. 그래서 시성분을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림 같은 거, 그 그림을 여기다 그려주시면 되겠죠. 765 주변 악기. 여기 뭐라고요? 울진에서 신태백하고 신가평, 그 다음에 신서산에서 신안성, 요렇게 구간. 여기가 지금 됐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 일단은 두 개만 있거든요. 울진에서, 그 다음에 신태백으로 해서, 신태백에서 신가평. 여기 제가 신가평을 가봤는데, 신가평을 갔더니 이제 고장 파급 방지 장치가 달려있더라고요. 딱 그 안에 무선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고장 파급 방지가 뭐냐? 그리고 당진이나 태안 이런 쪽에 또 큰 용량이 있죠. 이건 화력이지만 용량이 워낙 크니까 이 신서산에서 신안성을 해가지고 연결돼 있고요. 여기 이제 경북에서 신골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들은 여기가 지금 이 중간이 연결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이제 2회선이 있다 이렇게 요쪽하고 요쪽이 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 이런 그림들 앞에다 765 부분에다 앞에 딱 서두에 그려주시라고요. 딱 처음에. 왜? 인식이 딱 돼야 되니까 765 이렇게 쓰고 있다. 나 알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죠. 배전 운수상의 배전 신뢰도 향상 대책. 신뢰도가 뭘까요? 믿고 맡길 수 있냐 이거죠. 동양생명 이렇게 해다가 이제 동양증권에서 난리 났죠. 그래서 몇 사람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제주지사의 여직원도 자살하고 한 3사람인가 죽었거든요. 자살로. 그 사람들이야 뭐 위에서 이제 요즘 얘기하는 밀어내기지 밀어내기. 예? 위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좀 부담이 되면서도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자기네들도 꼬라 박았을 텐데 뭐 다. 네. 설마 했겠죠. 왜? 보기에 왜? 튼튼한 회사니까. 근데 이제 지배구조가 이렇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삼성 같은 데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이렇게 돈 써가지고 이제 지배구조 맞추기 위해서 다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 무너지면 이것도 사실 다 이렇게 무너지게끔 돼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탈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했다라고 누가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동영상이니까 대충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세상 살아나는 재미입니다. 이쪽 저쪽 듣다 보면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뭔가 좋은 걸로 하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왜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역사가 왜 되풀이 된다고요? 옛날 역사가 똑같이 되풀이 됩니다. 시행착오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경기가 이랬다 그러면 옛날 역사책 보고 있는 겁니다. 왜? 똑같은 케이스가 여기서 또 발생되니까. 시대만 틀릴 뿐이지.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시험 계속 보시라고. 시행착오.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옵니다. 나왔을 때 안 틀리면 되죠. 오늘 아까 못 써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왜 죄송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죄송해야죠. 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마누라? 이렇게 얘기했죠. 또 사랑스러운 사람? 마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알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했다. 청소적으로 내가 이거 아닌 거 알면서 도둑질 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게 내가 바로 자기 자신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뭐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다칠 수가 있거든요. 한 시간에 잠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기한테 피해가 입을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지만 됩니다. 힘들죠?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하지만 계속 하는 건 내 자신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힘듭니다. 이게 왜냐면 사실 회사 생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도 이거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인생이거든요. 여기. 예? 가라 그러면 가야죠. 그래서 막 이쪽 저쪽 발 걸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술 사면서, 나중에 좋은 자리 있으면 또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고, 또. 다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인생 아닙니까, 지금. 물론 이제 큰 도움은 아니지라도 자기가 힘들 때 옆에서 손 내밀어주는 거. 그게 큰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왕따인 거, 왕따. 왕따 할 때 옆에서 누가 조금만 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얘기를 많이 해야지만 됩니다. 서로 간에. 아까 뭐 사업자 내셨다면서요. 이렇게 축하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딱 사업자 냈다고 딱. 예? 예, 그런 얘기들. 439부터 해가지고. 예. 진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걸 아는 거죠. 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정전이 안 시키게 하려면은 뭐냐, 이거죠. 정전이 안 되고 계속 유지를 하려면. 그럼 땅속에다 파묻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래서 옛날에 돈 같은 거 땅속에다 파묻었죠. 그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때도, 저희 옛날에도 보니까 그 이사하다 보니까 밑에서 돈 일부러 파묻은 건 아닌데, 예? 밑에 있더라고요. 옛날에 영화 보면 어쩌시죠? 고구마밭, 감자밭에서 이렇게, 예? 지폐 파가지고 이제 연애하러 막 다니고. 옛날에 어디입니까? 저기, 어디 이제 전라도. 예? 예, 김제에 거기 100억인가 나왔죠, 그때. 예? 거기 또 그 땅의 기운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있을까봐 이제 팔려고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기운을 받으려고. 그래서 막 그거 사진 찍은 것들 막 돌아다니고, 뭐 돈방석. 여기 보시면 우리 어떻게 하니까 음식집 가면 돈방석 있지 않습니까? 돈의 기운을 받으라고. 자, 여러분들의 서로 이제 기운을 이제 북돋아 주시고 하셔야죠. 지중화, 땅속에 있고, 작게 만들어라 이거죠. 축소형은. 왜? 커지면은 아무래도 사고 요인이 커지니까. AIS보다 GIS로 가라 이거죠. GIS로 가다 보니까 콤팩트하게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편한 거고요. 그 다음 배전 방식을 스폰 네트워크. 배우셨죠? 수환망 해가지고 방해안내, 방백내, 예? 이렇게. 보호계전 시스템을 한상해가지고 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지면서 그걸 2개월하고. 요즘 어떻게 되냐면 차단기 하나에 보호계전기가 3대가 달려있습니다. 차단기 하나에 보호계전기 하나만 있으면 왜 3대를 달았냐? 한 대도 오동작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3대 중에 2대가 동작해야지만 동작해라 이겁니다. 그럼 확실하죠. 근데 돈을 왜 이렇게 세게 쓰냐 이거죠. 예? 뭐냐? 낙하산 하나 달고 내려가면 되는데 그 옆에다 낙하산 2개, 예? 더 달고 3개 달고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그럼 무겁고 이렇게 비싸죠? 근데 안전하다 이거죠. 하나 안 터져도 나머지 2개나 더 있다 이거죠. 고신뢰도 기기 뭐니까 유입 같은 거 말고 몰두 CSP 아까 있었죠? 설명드렸죠? CSP가 이렇게 뭐 고신뢰도라고는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많이는 안 쓰이겠다고 했고요. CV 케이블을 관로 기준 케이블로 해서 뭐 트리 억제하는 부분 ABC 방식으로 하고 이게 아까 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지만 그 부분에 따른 또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안 쓰고 있다고 합니다. 모선 같은 경우도 단모선, 복모선, 한쌍모선에서 더 좋은 걸로 신뢰성 있는 모선으로 바꾸고요. 무정전군법 아까처럼 뭐 무정전군법 나왔죠? 활선 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바이패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발전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동용 변압기를 이용하거나. 근데 요즘은 뭐라고요? 거의 이동용 발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배전자동화. 배전자동화는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변전소 자동화도 다 돼 있죠. 한전 KD에서 배전자동화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변전소 자동화도 일부는 한전들이 다 돼 있고 민스 쪽도 돼 있습니다. 문제는 돈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 좋은데 비싸지죠,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잘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자동화가 되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뭐 현대자동차 뭐 생산성 안 좋아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죠? 저 미국 같은 데 가죠? 그럼 걔네는 생산성이 좋습니다. 다 로봇가 하거든요. 물론 용접은 로봇가 합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의 자동차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것들 비교하는 걸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진짜 막 운반부터 해가지고 용접 다 해가지고 그냥 다 로봇가 다 합니다. 자동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어떻게 했냐? 사람들 파견해가지고 그 안에서 파견제 근로가 하죠. 봉급은 반값 받고 정규직에. 그러니까 말들이 많은 거죠. 똑같이 일하고 봉급은 대신 이제 잔업수당으로 이제 많이 보전을 받긴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파견 갔던 사람들 몇 년 일하다가 이제 다 뛰쳐나와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규직을 줄여가지고 정규직을 반으로 나눠서 두 사람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예? 제조업체에 있는 사람들을 오전반, 오후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제조업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쓸 텐데, 예? 두뇌를 써서 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 뭐 신발 공장, 뭐 저기 뭐 간장 공장, 뭐 연탄 공장, 그리고 뭐 성냥 공장, 이런 것들 다 없어졌죠? 지금은 성냥 공장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제가 알고 있기로. 인천에 하나. 그거는 그 명맥을 진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해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이제 극한 직업 같은 것도 제가 막 보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나는 진짜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편한 거다. 배 타고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는 것들 보면은 뭐, 하루에 한 13시간씩 서 있거든요. 예, 고기 낚시 올리려고. 배 타고 나가서 뭐, 잠깐 동안 자고, 그 안에서 있다가 또 죽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편하죠. 스트레스는 받지만. 육체적으로 편하니까. 배전 자동화, 예방보전. 예방보전 하니까 PM이라고 얘기합니다. PM.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 메인터넌스를 미리 한다. 그거죠. 그럼 뭡니까? 건강검진은 미리 하는 겁니다. 지금 2년에 할 거 1년에 하고, 여기 대장 내시경 5년에 한 번 하라고 하는데 한 3년에 한 번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토 안전하겠죠. 그리고 뭡니까? 뱃속에 그 숙변들 한 번씩 딱 제거해주고 나면은 몸이 확실히 가벼운 것 같지 않나요? 화장실 가서 쭉쭉 한 번씩 뽑아내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대장 내시경 하기 싫죠. 저도 지금 대장 내시경 한 4번 했나? 5번 했나? 옛날에 한 번 용종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한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용종 때문에. 예. 용종을 또 떼놔가지고 뭐 검사도 하고. 근데 이제, 이제 양성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한 번 발생한 사람은 또 발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신경을 씁니다. 위에도 한번 용종이 있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겠죠. 예? 자기 몸 챙기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잔병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예? 허리 아프시다고 그랬죠. 아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자, 여기서 이제 그 도시밀집지역의 배전 방식도 이제 대용량 배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25 스퀘어에서 600 스퀘어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보시면은 상시가 10MV, 비상시 뭐 14MV, 그리고 그 다음에 변전소를 설치하면 20MV. 요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600 스퀘어를 가게 되면 40MV까지 수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으로 수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40MV짜리를 경제적인 전압하고 이런 것들을 설계하시오 해가지고 옛날에 나왔었습니다. 그건 22.9로 설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154로 설계하면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니까. 초고압 성전 개시 고려사항 여기까지만 하고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애자 부분이 또 연결이 됩니다. 이게 시간상 애자하고 철탑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그 다음에 손실 이런 부분. 왜 애자하고 철탑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끊는 거지. 우리 시간적으로도 좀 연결이 돼가지고. 초고압 송전 계획시 아까 765 송전이었죠. 뭡니까? 9개 정도가 있다고 그랬죠. 9개. 여기는 한 6개 정도만 예. 그 애자 개수 결정시 고려사항이 한 9개가 있다고 그랬고요. 초고압 송전 계획시에는 비슷합니다. 애자의 그 부분하고 똑같이. 애자의 절연 설계시하고 똑같습니다. 애자 개수 결정을 한다는 건 절연 부분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절연. 더 튼튼하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절연협조 2회선 이상으로 설계를 해주고 불평형으로 해가지고 육도체 아까처럼 해주고 유도장애 아까처럼 전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향이 미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케이블도 배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상다접포터를 안 하죠? 얘도 RST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역상 배열을 해줘야지. 왜? 외부에서 번개가 쳤을 때. 이거 뭡니까? 절연협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절연협조에서. 예? 송배전설로의 절연협조에서 나왔죠. 가공송전설로의 절연협조 해서 피가철교 애자협회 있는 피가철교 애가철교 예? 예?
불제역기. 갑자기 이제 또 나오네. 예? 애자. 가공선. 그냥 철탑각, 적지장, 교락편. 이런 부분이 가공선에서의 그 절연 설계였지. 절연 협조를 해가지고 뭔가 터지지 않게. 그러면 765라는 큰 전압 때문에 초고압 송전할 때는 터질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맞춰줘야 된다 이거죠. 내량을. 그리고 유도장애. 아까처럼 RST를 하게 되면 유도장애 생기니까 역상배를 해가지고 뭐 번개가 치더라도 한에서는 살릴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도장애를 하기 위해서 아까 765에 대한 높이를 뭐라고요? 뭐 사람이 빈번한 거는 28m, 사람이 빈번하지 않은 것은 뭐 19m,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전개 강도를 3.5kV, 뭐 7kV 해가지고 해놨죠. 여기는 지상이 1m에서 50V/cm. 센티미터당 50V 미만으로. 왜? 위에는 765라는 전압의 셀인데 밑에는 50V. 왜 50V라냐면은 요거는 인체에 대한 안전전압이 50V로 그 기준전압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같은 데 보시면 뭐 지락 차단 장치 같은 것도 대지전압이 50V를 넘어가는 기계 기구에는 지락 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야만 한다. 이제 인체의 안전전압들이 나올 때 이제 50V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15V, 30V, 뭐 50V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 50V가 센티미터당. 왜 뭐라고? 코로나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센티미터당 보죠? 예? 30kV, 20kV. 얘도 그래서 센티미터로 보시면 되죠.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개 강도가 그렇게 줄어들어야 된다 이거죠. 밑으로. 그래야 이제 팍팍 떨어지니까. 실드링 뭐였죠? 위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닿죠? 애자에다가? 왜? 정전, 분포를 균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야지 뭡니까? 유도장애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안 생기고. 환경보호, 멀리 떨어뜨려야 되죠. 민가로부터 안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됐던 게 돈을 좀, 지금 준다고 하는 돈을 그때 줬으면은. 예? 지금 이미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이번에 거기 밀양에서 한 사람이 돌아가셨죠. 예? 저기 분신해가지고, 예, 분신의 현장에 있던 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이제 한 달에 건너서, 거기 이제 회사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침에 술을 먹고 와서, 이렇게 흰날을 껴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불은 못 붙이고, 본인이 춥다고, 옆에 모닥불에 가다가, 모닥불에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7억인가 8억인가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갔든 안 갔든 간에 하여튼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르고 다른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막 술 먹고 와가지고 신나붙고 막 아침부터 막 횡설수설 하다가 잘 있다가 갑자기 저기 모닥불이 있는데 그쪽으로 막 아이 추워 하면서 이렇게 가더랍니다. 옆에서 보니까. 예? 근데 뭡니까? 결론은 죽었지 않습니까? 다르고 다른 거죠. 예, 그 얘기 들으면서 밖에서는 요즘 워낙 가십거리 많으니까 장윤정이 엄마를 감금을 했다는 그게 뭐가 필요한가요? 근데 하도 떠지니까 이어도 방공격 우리 아니다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쓰이죠. 저놈은 어떤 놈이야 지금 앞으로 우리 미래 우리 애들한테 뭔가 남겨주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땅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상 안 파먹습니다. 다 밖에서 사가지고 줘 기름도. 왜? 자기네 자원이거든요. 끝까지 남겨놓고, 돈이 들더라도 밖에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금 왜? 후대를 위해서 남겨놓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죠. 너무 미래를 못 보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대기업들이 일부 미래를 보고 하니까, 여러분도 미래를 보고 열심히 하시면은, 근데 이것만 하시지 말란 얘기죠. 이것만.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어쨌건 빨리 돌아가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거 하십시오, 그냥. 저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10년이고 이렇게 매달려 있지 마시고, 예? 대신 이제 저는 그만큼 매달려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또 계속 있다 보니까. 한 길만 가다 보니까, 예? 지금 내년 되면 한 2군데 더, 다른 데 강의를 더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올해는 지금 안전공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쌍용량의 기술교육원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데가 한 4군데 되거든요. 내년에 지금 한 2군데 더 지금 콘택을 해놨습니다.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근데 그게 더는 안 되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게 계속 저를 찾다 보면 다른 업체에서 또 찾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나중에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나이가 들어서. 60대가 돼서
아직 제가 43이니까 17년 남았지 않습니까? 아직은 건강하니까 쫓아다닐 여력이 되는 거고, 나중에 좋은 자리 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돈 벌면은 술 사겠습니다. 자, 환경부. 아까처럼 7, 8부 능선에 해줘야지 위에다 올려놓으면 철탑이 올라가지고 보기가 흉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철탑을 간간으로. 이따만한 거. 동그란 걸 타입을 쓰면은 주변 환경하고 조화가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이 Y자형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 좋죠. 간간형이 더 튼튼합니다. 보기도 좋고. 일부 시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쓴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지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안정되게 올라가죠. 얘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얘가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튼튼하게 만드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밑에 이렇게 하나 붙이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위에가 한번 꺾이면요, 하중을 받으면 얘도 하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태풍, 맨 밑에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강철탑 하나 하라고 돼 있죠? 예? 성형사라고 그랬죠? 철탑, 성질상, 형태상, 사용목적상, 이런 부분. 딱 또 생각나야죠, 이렇게.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그때 그거 막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시라고요, 자꾸. 거기에 연결된 부분. GIS를 시설하다 보니까 뭡니까? 아무래도 축소형이 되니까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하기 위해서 땅 속에다 파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같은 건, 그러니까 도심지 같은 경우. 땅 속에다 파묻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공원을 만듭니다. 실제로 변전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 밑에 주차장도 만들고요. 다 만듭니다. 요즘에는. 보호개전 시스템, 주보, 후비보, 페일세이프, 비접점을 해가지고 뭔가 사고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라. 고실외성 기기, GIS 또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GIS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AIS로 가게 되면 커지거든요. 커지고 보기가 안 좋죠. 외부의 위험 요인에 노출이 되죠. 근데 GIS라면 콤팩트해지고 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소 면적. 아까 면적이 많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철탑도 축소가 됐고 여러 가지. 76으로 하게 되면 3, 4, 5로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용량을 보내주는데 철탑의 면적은 줄어든다고요. 물론 이제 건설 원가는 좀 올라갑니다. 근데 바이트수당, 용량 대 원가는 줄어들겠죠. 여기도 아까 3, 4, 5 2000메가라고 했죠. 아까 그 앞에 게 틀립니다. 154 300, 345 2000, 765 8400 요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근데 요거 2회선 기준인데 2회선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요 면적이 75%. 아까 줄어든다. 아까 57% 아니었었나요? 네. 거기서는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소요 면적이. 근데 이제 동일 용량. 이런 것들이 좀 틀려지죠, 또. 건설 원가가 절감되고 전력 손실이 감소되고. 전력 손실은 어떻게 감소된다?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하니까 4분의 1. 여기 4배. 전압의 자승에 비례해서 4배의 송전 용량이 늘어난다. 전압 강화율이 개선이 된다. 아까처럼 전압 강화율이 아까 0. 몇 프로 이렇게 줄어들었죠.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애자, 그 다음 철탑, 그리고 손실, 그리고 내진, 앞으로 이제 변전 기술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변전소에 관련된 내용들하고, 변전소에 설치되는 이제 가스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 외에는 발전소라든가 전력 산업 구조 개편해가지고 개통 쪽에 대한 원격 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기형 변성기에서 보호 개전 방식 쪽으로 이렇게 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책의 뒷부분까지만 딱 하고요. 앞에 발전 쪽은 시간이 되면 한번 짧게 훑어주든 하고, 책은 그 다음에는 200문제를 해서 빨리 넘길 거니까 그렇게 알고 미리. 힘듭니다. 힘든가 않는데 집에 가셨을 때 한 번만 보십시오. 제목 답. 보시면 안 되고 뭐라고요? 써보시라고요, 제목만. 오늘 5분 바꿔 가셨죠? 5개. 다음 주에 또 5개 바꿔 가십시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